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오늘은 갑진년 3월 전체 운세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갑진년에 접어들어서 우리를 태운 열차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갑진년에는 목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달의 중심에는 춘분이라는 절기가 위치해 있죠. 춘분이라는 것은 목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의 중심이죠. 그만큼 나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목이라는 오행을 키우는데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운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급격하게 타들어갈 때는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하는 것이죠.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는 이 무한한 순환을 말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끝없이 반복해서 나아가는 것, 계속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계속 무한으로 반복되는 것, 이러한 순환이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 줍니다. 이 순환이라는 것을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오행의 상생상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최고의 투자가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굉장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내가 20년 동안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시간이 벌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소진되어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번 달은 에너지가 소진이 된다고 했죠. 이 소진된다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멈춘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목적을 가지고 멈춘 것은 무엇이냐? 그게 극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멈춘 거예요. 목극 토하는 거, 목이라는 것만 얻고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극이에요. 하지만 이번 달의 에너지 소진이라는 것은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에너지가 고갈돼서 포기한 상태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삶을 주도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무너지지는 않아야 하는데 내가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쓰러졌다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포기하게 만들게 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내가 희망한 대로 방향을 틀어나가기 위해 애를 썼다면 이번 달부터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점차 자리를 잡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상황은 벗어났는데 이번 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사주로 푸는 것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모르는 용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정한 용어나 개념보다는 이 맥락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갑진년 3월부터 4월까지의 전체적인 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간지로는 정묘월입니다.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정묘월 운에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절기로는 경칩에서 청명까지의 구간입니다. 올해를 시작하고 2달 정도는 다소 변수와 혼란이 있었다면 이번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갑진년이 짜놓은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환경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사회가 원하는 방향에 나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냐, 사회에서 유리한 방향대로 살 거냐의 문제가 됩니다. 지난 이민년과 계묘년, 그리고 저번 달인 갑진년 병인월 정도까지는 사실 사회에 맞췄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의지가 강했을 뿐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애를 써가는 모습이 됩니다. 자기 사주에 따라서 소기의 성과를 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이루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이번 달 정묘월의 주요한 테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억지로 부여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고 포기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번 달은 경칩이라는 절기로
시작이 됩니다. 경칩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쉬고 있었던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 움직이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예정되어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했었던 일들을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문제들은 잠시 뒤로 해야겠죠. 공적인 나로 거듭난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연습을 할 수 없는 실전에 돌입하는 구간이라는 뜻도 됩니다. 지난달은 병인월이었고 이번 달은 정묘월이죠. 같은 목생화이지만 음양이 반대로 흐르는데 이는 쓰임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병인월은 간목을 살리기 위한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간목이나 인목도 쓰임이 있고 병화도 쓰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기운을 나눠서 사용하는, 즉 서로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 것입니다. 쓰임이 많다라는 것은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야 하니까 복잡하고 다사다난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서로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 장점으로는 무언가 속도감 있게 진행이 잘 된다라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누구 하나가 이익을 독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이라는 것은 늘 자원의 한정이 문제가 됩니다. 목생화를 하기 위해서는 목의 기운이 더 많아야 하는데 병인월부터는 목의 기운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것, 내가 직원을 구한다면 뽑을 만한 사람이 부족한 것, 연애를 한다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내 애를 돌볼 사람이 부족해지는 것, 손이 부족해지는 것, 또는 서로 간에 잠시 떨어져 있거나 내가 각자의 역할들을 다양하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게 생의 문제예요. 반면에 정묘월부터는 답이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모두 다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고 오로지 화를 살려나가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자.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자.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이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힘을 다 쏟아보자라는 게 정화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나의 꿈이나 이상을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지내고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서 내 마음과 어떤 바람 같은 것들을 투영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면 갑진년의 정묘월부터는 철저히 쓸모없는 것들을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실용적인 것들로 재배열을 하는 지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고 굽히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불어떨어서라도 굽히게 만드는 것이 환경의 의지가 됩니다. 우리가 파도가 치는 바다에 나가 있을 때 나는 이 파도를 반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어라고 백날 바가지 들고 파도와 싸워봤자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묘월에는 이러한 자신의 의지에 대한 타협이 이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도 된다는 마인드로 살아온 분들한테는 커다란 압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가령 회사를 그만두고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작년부터 자기 의지대로 계속 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놀 수 없는 환경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엄마의 등짝을 스매싱하는 그런 손길이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직장에서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거나 저성과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너는 경고다, 이제 너는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돼 하는 저항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주도권을 잃거나 주류에서 밀려나는 위기로 찾아오게 되기도 할 겁니다. 이번 달부터는 철저하게 성과주의, 효율주의로 재편이 되기 때문에 괜히 마음이 아프다고 주변 사람을 챙기다가 본인도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불쌍하더라도 손 잡지 말고 힘든 짐도 내려놓고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제 그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잠시 딴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잠재적 경쟁자들한테 유리한 지점을 빼앗기거나 추월당하기가 쉬운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주에서 화세가 강한 분들은 지난달부터 이러한 경쟁에 노출되거나 두 가지 기회 중에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거고 체력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했겠죠. 이런 경우 워라밸을 즐기면서 적당한 업무 강도로 살아가셨던 분들이라면 강한 업무 강도와 성과제로 자기
자기 몸값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그것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그 무게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취업을 준비하거나 공부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막연하게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기보다는 가장 연봉이 높고 배워서 활용하기 유리한 것을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비용 고효율을 이루는 방법으로 경영계획을 짜야겠죠.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거나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먹히고 잘 팔리는 아이템을 고르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하고 싶다라는 의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조건이나 외모, 성격같이 드러나고 보이는 것들로 명확하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뤄지기는 요원하겠죠. 보는 눈이 높아졌으니 만나기 힘들다는 뜻도 되지만 내가 만약 어떤 조건이나 외모, 성격 같은 그런 것들을 갖추었다면 나와 비슷한 아니면 그 이상의 유리한 상대를 만나기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외모가 좀 되는 듯 내가 좀 치는 듯 이라고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대단히 좋은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정확히 필요한 것을 타겟팅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 쥘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내가 해왔던 관성대로 해나가는 것은 성장하는 환경에서 스스로를 도태되게 만들게 됩니다.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애를 쓴다든지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부족해서 너무 바쁜데 사람을 더 뽑아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이제는 사람을 무한정 뽑아서 될 일이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을 할 때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방식을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바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경영 효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갑진년의 목생화로 운이 흐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된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게 만드니까 이를 개선해서 생산성을 높이라는 거고 그것으로 엄중한 평가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규칙을 정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거나 정리되지 못한 과거사, 어떤 인간관계가 있다든지 빚이 있다든지 방치된 비효율이 있다든지 이자가 높은 어떤 대출이 있다든지 하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정리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운에서 만들어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체나 건강에도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식단 관리가 되지 않아서 체중이 불어났다면 이제는 식습관을 고치고 운동을 돌입해야 하는 위험 지점에 들어온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을 거고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에서 이렇게 온다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것을 투자에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 개선하는 것에 대한 투자들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갑진년을 맞이해서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방향성을 설정하라고 강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가치가 가장 높은 것, 비싼 것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잘 살고 싶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치 높은 상품으로서 도구로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운에 시도했을 때 결과가 좋을 것인가? 당연히 결과는 유리합니다. 그 조건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만 하겠지만 그럼에도 유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기 가치를 높이고 성장하기 좋은 시기가 왔기 때문에 게으른 생활 습관이나 삶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케이스별로 다양한 상황에 맞게 세부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천간별 운세에서 드릴 말씀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라이브 방송과 천간별 운세를 통해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갑진년 정묘월부터 무진월까지 전체 운세를 알아봤어요. 이번 달부터는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달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과정은 험난할 것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큰 성장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잘하면 긁어진 복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갑진년의 시작이나 다름없는데 구독자분들 모두 노력해서 한 해 동안의 풍족한 결실을 이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족대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염.